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도 시장이 정강 후 약으로 좀 마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지수는 빠졌어도 조금 더 많은 상황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도 하락을 하고 하락 종목 수도 훨씬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좀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시장 흐름이 4월 1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주식이란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락이 깊었으면은 그에 따른 반등도 세게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에코프로에 의해서 지수가 한 차례 반등을 했었죠. 네, 에코프로에 의해서 지수가 한번 반등을 했었는데, 그 지수의 반등조차도 이 에코프로 그룹주에 의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가 제대로 반등을 한 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번 하락 파동에 의한 반등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주식 시황을 작성을 하고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뷰를 좀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좀 더 낙관적인 시황을 언급드리면 참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보이는, 그냥 객관적으로 제 눈에 보이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낙관적이다라고 하기는 아직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구간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그 구간에서 수익 낼 확률이 매우 높은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뭐 수익을 꼭 다 못 내더라도 최소한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다면은 불필요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아래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물려있는 종목도 좀 더 싸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면 되는 것이고, 혹여 내가 현금이 있다 좀 더 싸게 사면 올라갈 때 아주 수월하게 수익을 내면서 그 종목이 반등할 때 힘이 좋다면 좀 더 길게 끌고 가볼 수 있는 평단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주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계속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매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이는 거는 이게 맞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게 맞고,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뷰, 그리고 지금 구간만 좀 조심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열릴 것 같은 그런 6월과 7월의 시황을 전 세계 증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열심히 해봐야 답이 없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5월도 내일이면 10일이네요. 시간이 연휴가 껴서 그런지 굉장히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5월 11일 옵션 만기와 5월 18일 G7 정상회담까지 시장이 여전히 가시밭길을 걷고 있고,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뢰가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시점만 잘 피하면 일단은 뭐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종목 잡아 들어가면 되고, 또 시장 중심주에서 놀기 위해서는 당일 주도주가 뭔지,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센지 그런 종목을 알아야 단기 매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시장에서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는 거 이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한 공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11일 제목이 좀 잘못됐네요. 이거 다시 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네. 일단은 이거 제목은 나중에 빼버리고요. 일단 시장은 에코프로에 의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에코프로를 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양 시장 다 뭐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가운데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그나마
그나마 오전에 급락을 하던 이후에 에코프로가 거의 6%까지 빠지면서 그 외에 2차전지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왔었는데 2차전지 종목군들 특히 에코프로 반등을 하면서 일단은 지수는 좀 끌고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수급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지수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도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신용 잔고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데요. 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7조까지 단기간에 빠져버리면 이제 거래 대금과 함께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 또한 시장의 바닥을 우리가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주요 아시아 증시나 미 증시는 사실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이고 있고, 미 증시의 경우 빅테크들의 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지속적인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와 비교를 해보면 전혀 다른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봐야 됩니다. 미 증시의 경우 4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죠.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에 아마 나올 건데요. 일단 4월의 CPI는 재차 상승에 따른 경계감이 일부 있을 걸로 좀 예정이 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미국 시장은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잘 버텨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 4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에코프로 그룹주와 2차전지에 의한 지수 왜곡 현상이 매우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변동성의 지수가 훅훅 밀리기도 훅훅 올라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 에코프로의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생각보다 종목이 더 많이 밀려버리고, 또한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에코프로만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매크로적 시황은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악재성이 뭔지, 그로 인한 반사이익은 뭐가 될지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악재성 재료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G7 일정을 앞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이슈겠죠. 또 러시아의 전승절에 맞춰서 뭐 기존에 특수군사 훈련이라고 했던 거를 전쟁으로 격상을 하는 발언, 또 미국은 유럽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대대적인 반격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모습 등이 다시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드는 것 또한 하나의 악재성 요인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미중 간의 불협화음에 의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 부분이 사실상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반사이익은 그동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뭐 사료라든지 가스라든지 뭐 페라이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은 어찌되었건요,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 압력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언급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보면서 단기 매매는 시장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쪽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비중 조절을 하면서 지수의 전저점을 강하게 이탈시킬 때를 기다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뭐 그냥 올라가게 되면 급락이 없어서 다행인 거지만 떨어지면 계좌에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후자를 보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대응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거래대금이요 감소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거래대금이 약해지는지 지켜보고, 팔 만큼 팔고 나면 신용잔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 2차전지가 미국 전기차 시장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는데, 사실 그건 제 짧은 사견으로는 공급 과잉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전기차가 전기 트럭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사이버 트럭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용량이 일단은 커지기 때문에, 용량이 커지고, 또 공장을 지으면은 이 수율 잡는데 굉장히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수율에 따라서 생산량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 어제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오늘 시장에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자율주행 쪽에 상한가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수는 좀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내일 좀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라이콘과 슈어소프트 그리고 퓨런티어 정도 될 것 같고, 사르와 페라이트, 가스 등 최근 해치성 테마인데 아주 핫합니다. 일단 5월 18일 기점으로 일정이 다가올수록 반등은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해서는 좀 더 밀리면 좀 매력적인 구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는 좀 더 밀려주기를 바라고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일 보면 현대차의 울산 2조 전기차 공장 투자 이슈가 오후에 발생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도 자동차 부품 섹터가 최근 연일 순환매를 돌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모베이스 전자를 오늘 사실 당일 주도주로 선정을 해서 회원님들과 함께 좀 지켜보고 매매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배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 최근 자동차 부품주, 당연히 현대차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동반해서 급등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2조 전기차 투자에 대한 이슈를 알고 있는 누군가는 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시세를 올리고 진행을 했겠다라는 우리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재료가 발생을 하고 오후에 시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맹폭적으로 나온다면야 뭐 상따도 해볼 수 있는 거겠지만은,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시세를 못 뽑는다 라고 한다면은 이미 시세는 선반영이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시세가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면 분명히 상한가 몇 개는 나왔을 재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시세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즉 이런 부분에서는 종가 매수를 할 때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게, 반드시 내일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내일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할 것이다, 혹은 곧 투자 이슈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볼 수 있겠지만은, 그 기대감이 이미 제로 노출이라는 이슈에 의해서 묻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을 하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설사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샀는데 이게 올랐더라도 잘못된 매매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2차 전지 섹터 오늘 에코프로 장중에 6% 빠지고 나머지 많이 밀렸는데, 이따가 뭐 종목군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KBG가 오늘 이상 급등을 좀 했습니다. 장막판에 거래대금 좀 터졌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좀 난리인데 내일 얘도 체크를 해야 됐고, 페라이트도 많이 밀리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해치 조국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좀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시간 외에 지금 곡물이 좀 올라간 거는 러시아, 그러니까 일단은 러의 대반격 우크라이나가 준비하고 있다라는데, 1조 6천억 대규모 지원을 미국이 또 한다라는 것과, 이 전승절을 맞이해서 푸틴이 진짜 전쟁 벌어졌다고 첫 규정을 했죠. 전쟁으로 규정을 했다. 이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간 외에 곡물주들, 가스주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오히려 다 빠져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점 신경을 좀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거래대금은 어제보다 소폭 많지만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거래대금과 떨어져서 발생하는 거래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방 쪽으로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좀 저는 경계심을 갖고 하루 이틀 정도만 잘 버티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지수를 한번 보죠. 지수를 이렇게 쭉 길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다시피 N파동을 그리면서 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질 때, 외봉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N자로 떨어질 확률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 지수를 볼 때는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지수를 뒤집어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추세에서 지금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최소한 이 저점
구간을 다시금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슈팅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의 하락 추세 이렇게 보면은 이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렇게 내려가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라가더라도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언저리까지 내려온 이후에 그 다음에 시장을 다시 관찰해 보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보면 최대 거래량 이쪽에서 거래 대금이 터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거래 대금이 어디까지 빠지는지도 동반해서 좀 체크를 하면 괜찮겠다 생각이 좀 들고, 시간 외에 종목군들이 잠깐 뭐 GSE 상한가, 에너지 상한가, 사료 상한가, 사료 상한가, 러시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시간의 하락률을 좀 보면 웅진싱크빅, 현대공업, KBG, 뭐 현대차 관련된 종목군들 대거 빠지는 모습이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일부 빠지는 모습이고, 내일장 이런 거 체크하셔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도록 할게요. 먼저 LG에너지 솔루션을 오늘 좀 먼저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다 좋은데 여전히 이 구간에서 못 넘고 큰 틀에서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릴지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의미 있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은 했는데요. 여기서 쭉 치고 가줘야 되는데 이게 밀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 매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하락의 폭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런 엠벨 자리는 좀 지켜보고 있는데, 엠벨 자리라든지 그 아래권까지 내려오는지 봐야 되고, 지금은 들어가면 다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경우에도 오늘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은 나왔습니다. 이 기준봉의 첫 자리, 시가 자리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은 나왔는데, 이 자리가 깨졌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마 장기 보유한 사람들도 보통 이런 자리가 이탈이 되면 일단은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심리도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의미 있는 자리가 깨졌죠. 의미 있는 자리가 깨져서 일단 매수는 지금 보조 보고 있는데, 의미 있게 돌파된 구간들 체크를 해놓고 어디까지 밀려 내려오는지, 결국 반등은 할 거라고 봐줘요. 반등은 포스코 퓨처엠도 많이 내려왔고, 얘도 오늘 보면은 다 시세 시작점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지수가 반등을 나와줘야 되는데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하락의 폭이 깊어질 수도 있는 자리까지 일단은 2차전지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온 상태다라고 좀 봐지네요. 자, 엔캠의 경우도 일단은 저는 이 아래 구간에 내려오면 서서히 분할 매수를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오늘 일부만 지금 한 67,500원 정도의 일부만 좀 잡아서 좀 넘어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이 그나마 좀 세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IRA에 대한 이 수혜 기대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군들은 좀 밀리는 거를 예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빼놓고 좀 보고요. 자,
오늘 자율주행 쪽을 먼저 볼게요. 아침에 이제 슈어소프트 테크라는 종목이 먼저 좀 움직였는데 어제 사실 현대차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퓨런티어를 일부 종배를 하고 오전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얘는 뭐 수익으로 좀 빠져나왔는데요. 어제 이런 구간에서 종배가 좀 들어갔었는데 밀려가지고 이 자리 정도에서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들여놓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좀 매도를 했네요. 아침에 한 5% 가까이 빠져서 거의 강보합 수준에서 나머지 매도를 좀 하고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나머지 이렇게 저는 좀 많이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일단 내일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의미 있는 구간까지 좀 올라온 상태에서 종가가 좀 마감이 됐는데요. 이 자리를 점프하고 강하게 상승을 할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강한 종목, 시총이 낮은 종목이 좀 세게 가서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한번 계획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라이콤은 중간중간에 매매를 좀 했었는데 정작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딱 점심시간이죠. 밥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서 얘는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점심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상에 들어가서 매매를 좀 못하고 좀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밥을 먹지 않았더라면 이 종목은 분명히 좀 대응을 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슈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지분을 한 20% 정도 들고 있는데요. 상한가가 몇 번 풀리면서 좀 힘겹게 얘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오늘은 2등주인데 아무래도 현대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지 약상한가 정도 흐름을 예상을 하고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GSE 민간 사업자 가스공사에서 민간 사업자 쪽으로 이걸 확대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뭐 시행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LNG 도매 시장 민간 개발을 검토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오늘 상한가를 좀 못 갔었는데 시가부터 좀 굉장히 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러시아 속보로 인해서 지금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내일까지만 아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료 대한제당 오늘 대한제당 우가 이 현상을 좀 가면서요. 이 현상을 가면서 대한제당도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단기과열이라 좀 많이 밀리게 된다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사료 종목군들이 있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갭을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매우 높게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아예 쳐다도 안 본 게 시가 갭을 이렇게 높게 뜨는 종목은 사실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면 내일도 시간의 상한가기 때문에 시가 갭을 또 높게 띄우겠죠. 그러면 아마 매매는 안 하고 조심해서 저는 볼 것 같고 오히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돌아와서 이 삼화전기라든지 삼화전자라든지 이쪽 섹터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좀 빠지긴 했어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밀리지 않아서 오늘은 저는 매매는 하지 못했었고요. 또 시가부터 이렇게 바로 올릴 줄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시가에 좀 올라왔다가 강하게 밀고 그 다음에 반등을 좀 해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계획을 좀 잡고 봤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좀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내일장 종목이 어디까지 밀려 내려오는지 단기 상승이 크면 클수록 낙폭의 강도도 커야 되는 거고 그 낙폭의 강도가 크면 반등도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일 페라이트 관련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고
대응을 해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유니언 머트리얼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페라이트를 떠나서 히토류 관련된 대장 종목이죠. 미중 분쟁 이슈가 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많이 밀리게 되면 이 유니언 머트리얼주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1등이고 유니언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1등이기 때문에 두 개를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주 왔다 갔다 굉장히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이 KBG라는 종목인데요. 이때도 급등을 하고 그 다음날 시가부터 급락을 해서 마이너스 11% 찍고, 테슬라 이슈 나와서 15% 떴다가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뭐 거의 10% 가까이 빠졌다가 뭐 이유도 없이 막 급등을 하는 롤러코스터를 좀 보여주는데요. 종목이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 좀 밀렸을 때 강하게 돌파한 구간 정도는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이 종목을 매매를 어제도 좀 하고 오늘도 여기 돌파할 때부터 분할 매수를 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서 한 이 정도 됐는데요. 이 고점 언저리에 뭐 짧게 뭐 여기서는 한 3% 정도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동시호가에 좀 샀다가 시간 외에 첫 타임에 급락을 또 하더라고 이 종목이 2%. 그래서 첫 타임에 추가로 잡고 올라갈 때 뭐 한 이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19,78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다 팔고 일단은 내일 한번 대응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대응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구간에 조금 사줬네요. 이 구간에 18,600원 네, 일부 좀 사서 얘는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8,600원. 아무튼 돈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 외에 러시아 이슈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일 이 종목도 함께 고민을 하고 좀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동차 부품주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모베이스 전자는 돌파로 좀 매매를 좀 했었고요. 돌파로 좀 매매를 아침에 좀 했던 종목인데, 모베이스 전자는 최근에 몇 차례만 걸쳐서 좀 매매를 했었고, 이때는 상한가에 매도하고 어제 매매하고 오늘 매매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가 순환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이제 거의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일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특히 오늘 돈이 많이 터진 종목 안에서만 어떻게 되는지 흐름만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모베이스 전자라든지 덕양산업이라든지 서현이화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흐름만 조금 체크를 한 상태에서 좀 넘어갈 계획이고요. 계획이고,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 흐름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통상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단기적으로 올려놓고 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을 좀 보이는데요. 그런 로봇주 안에서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 신경을 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장에 테마가 없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위메이드인데요.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매출, 그러니까 신작 게임 나이트크로우가 구글 매출 1위를 달성을 하는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는데, 과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했을 때 거의 상한가 준하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는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실적 발표가 적자 공시를 예고해 두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내일 이제 IR도 있고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것만 좀 보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유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될까? 오늘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좀 매매를 하긴 했는데,
뭐 수익으로는 잘 마감이 됐는데요. 이 구간에서 제가 더 이상 매매를 안 한 이유는 이 정도 재료가 나왔다. 이 정도 재료가 나왔으면 이걸 뚫고 올라가도 되는 이슈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앱스토어 1등이었습니다. 앱스토어 1등이었고 지금은 구글 매출 1등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다. 그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의심을 해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이제 종목 대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